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의 정진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대학 도서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가 뭐 대부분 다 잘 아시지만은 도서관의 3요소라고 하면 자료와 시설과 그리고 인적 자원이 있는데요.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또 구현이 되고 있고,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뭐 AI, 뭐 구독 자료, 또 구독 자료 안에 AI 기능들이 탑재되고, 뭐 이러한 이제 변화들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인적 자원에 관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사서들의 어떤 역할, 또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그러한 사서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한 전문성 영역 중에 교육적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 개념과 역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우리 대학에서 이제 실시했던 사례들,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사서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비스하는 대상들이 뭐 여러 이제 뭐 교수님들도 있고 있지만 가장 큰 이제 집단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 대학생들인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구조사 결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왔는데, 대학생의 한 70% 정도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제 과제를 작성하는데요. 이 중에 출처를 검증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네, 출처 검증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자료보다 대학 도서관의 자료가 앞서는 이유가 신뢰성이 있고 믿을 만한 자료들을 모아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들인데요.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학생들이 검증 없이 신뢰성 없는 자료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사설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OECD 평균적인 부분이 한 47.4%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25.6%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진단을 해보면 한 75점 정도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한 50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대학 도서관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사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들이 신뢰성 있는 자료들이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우리의 교육적 부분들이 학생들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실제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이게도 AI 시대에 비판적 사고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순식간에 요약을 해버리죠. 이제 그런 게 이제 AI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퇴임하셨죠? 네, 워렌 버핏. 이분이 마지막 투자처로 이제 뉴욕 타임즈를 꽂은 이유 자체도 신뢰성 있는 정보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들어갔다. AI 시대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학 도서관과 뭐 이러한 이제 그 자료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AI의 순기능들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측면에서를 한번 살펴보면 학생들은 AI를 더 빨리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AI 도구를 활용해서 정답처럼 보이게 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단기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또 문제의식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낼 때는 그러한 과정들이 정직하고 또한 똑똑하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답처럼 보이는 지름길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여정과 같이 이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기존의 대학 도서관의 이러한 이제 교육들이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것에서 장기적이고 정교화된 교육으로 가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연장선상인데요. 저희가 늘 뭐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과연 이제 전문가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을 가야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듯이 또 법적 다툼이 생길 때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와 관련된 정보 자료와 관련된 질과 이러한 진위를 가려내는 근력을 기르고 싶으면 도서관에 대학 도서관에 리터러시 전문 사서 그러니까 리터러시 교육을 해주는 사서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리터러시는 굉장히 뭐 지금은 뭐 AI 리터러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분야에서 이제 리터러시를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최근에는 AI 리터러시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리터러시죠. 문해력, 리터러시죠. 그래서 리터러시, 즉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 엄청난 정의들이 있지만 결국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본질은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에게 이제 필요한 역량들을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제 자료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리터러시 역량은 결국 정보 인식 역량, 또 정보 수집 및 검색, 비판적 사고, 데이터 관리와 활용, 정보 활용 및 문제 해결, 협업 및 의사소통, 윤리적, 기술적 활용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량들을 놓고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들과 대비를 해보면 사실 이 역량들과 관련된 교육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단에 이런 부분들을 달아놨는데요. 이미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파편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도서관을 정의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학 도서관의 정의 중에 하나는 대학 도서관은 대학생에게 리터러시 혹은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주는 기관으로 또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대학의 현장에서 또 지역의 현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거의 주도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지침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도권을 다 여기서 이제 쥐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서관이야말로 읽고 이해하고 그 쓰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기관인데 결국 이러한 이제 도서관을 통한 리터러시는 이제 도서관학과 즉 문헌정보학과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도서관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쓰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거의 뭐 ICT 교육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본질부터 시작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법까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활용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관은 결국 도서관이 아닌가. 도서관이 거의 유일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차별화라는 요소로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도서관에 이제 가져와야 되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내 대학 도서관 중에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이제 많이 하는, 활발하게 하는 대학들 20위권에 대한 대학들의 순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러한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제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용자 교육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한 표입니다. 뭐 연세대 도서관의 사례라든지 20위권은 다 이제 조사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대 도서관에 대한 사례들, 뭐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DX 아카데미, AI 챌린지, DX 코딩 캠프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동국대 도서관 사례도 보면 뭐 기본 교육, 학술 정보 활용에 대한 기본 교육, 또 연구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심화 교육, 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 특강 또한 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대 도서관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경북대학교 역시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연구력 강화 특강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20개 대학 정도의 그 사례를 분석해 보면 도서관 기본 교육과 자료 검색, 국내 구독 데이터베이스 활용, 리포트 작성 교육, 또한 인용 및 참고 문헌 관리 교육, 연구 윤리 및 표절 예방 교육이라는 공통적인 카테고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은 이제 그 QS 15위권 상위 대학에 대한 대학 도서관의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한 것이고요. 네,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사례들을 보면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GIS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탠포드 역시 마찬가지이고 좀 데이터에 중점을 둔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 역시도 뭐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텍스트 마이닝, 뭐 데이터에 좀 중점적인 또한 이제 그 뭐 파이썬이나 R이나 AI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비해서 해외 대학 도서관은 결국 데이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데이터 검색 관리, 분석에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이고요. 네. 2,076명이 이제 응답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대학 도서관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신 사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01분의 사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그 대학생들은 이 그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냥 도서관 자체 제공을 하는 월별 일정을 안내해서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비교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같이 이제 비교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들을 제일 이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LMS에 의한 교육들을 이제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건 정규 교과목 해야 된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으로 해야 교육의 효과가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정규 교과목이 아니면 굉장히 단기적이고 파편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집중도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대학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엮어서 그 교환을 대학 도서관 일선 현장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교환을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을 묶어서 그래서 그것이 네, 여기에 보시면 캐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학도서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의안이라고 해서 15주차 교육 강의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PPT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받으셔서 가공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교육 강의안 내용은 15주차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뭐 평가하는 방법도 현재 제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네, 중간과 기말고사를 이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별 강의에서 퀴즈 형식으로 두 문항씩 저희가 출제를 해서 이걸 이제 실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그건 이제 각 대학의 상황에 맞도록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온라인 퀴즈로 내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과제 제출 형태로 받으셔서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뭐 1주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15주까지 교환 구성한 내용들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안에 하나의 파트로 생성형 AI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도구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교육 강의안 예시가 현재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교육의 방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또 역량이나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또한 교육 수요자와 또 교육자의 요구 분석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또 경험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15주차로 구성한 것은 정규 교과목과 정교화된 강의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교과 위주고 또한 이제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대학 도서관이 지향하는 바가 정규 교과목과 정교화된 강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대학 도서관에 적용 가능하도록 교환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리스에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교환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용 시간에 따라서 다들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리스라는 것은. 그리고 대학생들은 재미가 없으면은 이걸 뭐 교육을 듣지도 않고 또 집중을 또 안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재미 요소를 결합하려고 교육 전에 실습 예제를 넣어서 뭐 최근에 이슈가 뭐 이렇게 인기 있는 뭐 아이유나 카리나나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이런 가수들과 연관된 또 이제 실습 과제들을 냈고요. 또한 이제 교육 후에도 또 이런 이제 활용 실습도 저희가 이제 많이 넣어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교육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읽고 이해하고 쓰는 것까지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 지원에 중점적인,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면 리포트 작성법, 대학원생이면 학위 논문,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별해서 저희가 이제 교환의 내용을 담았고요. 실습과 활용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PPT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수정하셔도 되고, 또한 이제 그 글쓰기 교육 안에도 리포트 작성법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학위 논문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도 인문사회와 자연공학으로 구별해서 강의안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대학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또 데이터 뭐 분석, 코딩, 시각화도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것들도 넣어놨고, 프로그램도 파이썬 같은 것들은 이제 코딩을 알아야 되지만 또 코딩 없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놔서 이게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대학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독자적 교육 운영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 강의안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워낙 도구적 측면에서 AI의 활용이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15주차 공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또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3월 말쯤이면 이 이제 PPT가 다 나올 것 같고요. 4월쯤에 아마 캐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목차만 제가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1주차부터 역시 마지막 15주차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네, 또 4월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교환에 관한 내용들, 그 사전적인 어떤 개념이나 역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리터러시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리터러시는 가장 본질적으로 개념만 딱 추출하면 읽고 이해하고 쓰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이런 정보 서비스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는 읽고 이해하고 쓰는 것에 이제 중점을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뭐 조금 다른 대학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대학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학만의 어떤 서비스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러한 읽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MBTI에 좀 착안을 해서 BBTI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사수 선생님이 코딩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그 대학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있어서 사수 선생님이 가이드를 주고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이제 코딩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만든 이제 BBTI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BBTI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서버에 이제 탑재, 코딩한 걸 서버에 이제 탑재를 해 두었고요. 뭐 MBTI 성격 유형별 추천 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작하기 하면 심플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그냥 관심 있게 이렇게 딱딱 클릭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수다 떨면서 이렇게 하는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뭐 그냥 꼼꼼하게 검색해서 확인하고 스터디 공부단은 뭐 분위기 핵인싸 뭐 이렇게 네, 우리 담당 사서 선생님이 네, 뭐 학번에 입력하면 이벤트와 연결할 수도 있고 그냥 나는 그냥 결과만 평상시에 결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질문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이러한 이제 책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벤트로도 참여하고 평상시에도 참여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읽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좀 도와주는 읽기와 관련된 저희 도서관의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거는 뭐 전자책으로도 할 수 있고 종이책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전자책만을 위한 이제 트러블 챌린저지를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서 선생님이 기획을 하고 학생이 이제 코딩을 한 것인데요. 뭐 코딩하면 잠깐 넣어뒀고요. 네, 요거 이제 출발은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앱을 쓰는 게 하나 있는데 또래보다 이거를 막 카드를 덜 쓰면 막 뭐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제가 일주일마다 대결해서 또래보다 덜 쓰면 뭐 한 2원씩 5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게 굉장히 승부욕을 자극하더라고요. 나 또래보다 이거 덜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게 막 은근히 막 이게 막 동기부여이 되어서 이걸 이제 학생한테 이제 코딩을 시켜서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뭐 5권 정도 이상 되면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그 서비스로 이제 연결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카드 그때 이제 할 때도 뭐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이렇게 줘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학 이제 마스코트인데요. 얘가 이제 색깔이 내가 성공을 하면 일주일에 이제 5권 이상을 이렇게 대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챌린지 형식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흐릿해 있다가 성공하면 이렇게 1주차에 성공을 하고 네, 성공하면 뭐 치킨도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이런 이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상품들을 주는, 그래서 읽기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한 읽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도와주기 위해서 책맹 탈출 클럽이라는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맹 탈출 클럽 행사하는 거를 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정리한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방탈출 카페에서 이제 컨셉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네, 저희가 뭐 코스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읽은 책을 가지고 퀴즈를 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통과해서 빨리 이제 가장 네, 심지어는 뭐 옥상까지 네, 저희가 활용을 해서 여기 텐트를 치고 네, 우리 선생님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요.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재미 요소도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게임도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학생들한테 좀 이걸 이제 유도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도서관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메타버스 도서관 공간 안에 퀴즈를 이렇게 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모든 코스를 통과하면 네, 이제 끝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이해하기와 관련된 영역의 사례였고요. 쓰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영진 인문학 100일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파트와 외국인 유학생 파트로 나눠서 이제 쓰는 거고, 이게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컨셉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시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필로 써야 됩니다. 자필로.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제 쓰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이제 키워주기 위한 우리 도서관의 이제 그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개별적인 행사들로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이제 흐름을 저희가 이제 구축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문해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제 글을 잘 쓰는 학생, 문제 해결하는 학생으로 키우기 위한 거니까 처음에는 리포터 작성법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하는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사서가 직접 하는 강의가 있어서 이거 이제 오프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스트 리포트 공모전이라고 그래서 매 학기 실시하는 겁니다. 매 학기.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썬 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리포트 자료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진전문대 도서관에 들어오시면 리포트 자료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다시 내가 쓰는 리포트에 그걸 이제 다시 적용을 해서 더 이제 이러한 문해력이 이제 키워지는 요 구조, 이게 순환되는 구조로 저희가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 영상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네, 강의 이제 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LMS로 제가 그 강의실로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LMS로도 제가 하는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서 뭐 하는 거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서 네,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포트 작성법에 관한 교육들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LMS나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한 다음에 공모전을 통해서 리포트 자료를 모으고 다시 이제 또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는 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 이런 거를 막 계속 하다가 이게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정규화 시켜 보려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실시했던 건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이렇게 5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차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1차시부터 이렇게 5차시까지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1학기 때는 464명이 이제 수료를 했고요. 이게 LMS라서 진도 체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688명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제 4.64, 5점 척도에 4.69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온 사항이고요. 또 만족도 조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속 운영 여부인데 4.81로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설문에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냥 요게 이제 라이즈 사업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작년에 8차시로 라이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게 그 4차시는 LMS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4차시는 실제 그 수업을 실습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습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실습실에서 이제 실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8차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LMS로 할 때 이제 광경이고요. 이게 이제 4차시까지 있고 컴퓨터 실습을 할 때의 광경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교육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교육 영상이 혹시 링크가 예, 네, 여기 한번 잠깐 보고, 네. 네.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뭐, 그냥 축약해서. 논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말입니다는 군대에서 군대에서 한지 몇 개월 지났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군대 보더라고요. 리포트 나왔다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또 시작이다. 아, 이것도 언제 하지? 리포트를 쓰는 행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일환이라서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또 여기 바이마르 궁전이라는데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공작에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그냥 요 정도까지 일단은 보여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LMS로 찍을 때 이제 화면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네, 저희 뭐 사실은 아이가 많잖아요, 사수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혼자서 막 찍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학생을 옆에 앉히거나 그래서 서로 문답하면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그 평생교육원하고 도서관이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생들은 아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0차시로 올해 이제 4월 말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 도서관 명의의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자격증 발급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심의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되면 이 과정을 다 이수하고 시험을 치시면 이러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자격증이 이렇게 발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대학에 이제 디지털 자격증명 제도가 있어서 그 디지털 배지와 연계해서 자격증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대학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뭐 이런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네, 얼핏 이제 비슷한 질문이 지금도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축적의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 도서관 선생님들이 많이 채용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게 이어갈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이제 저도 이제 이 도서관 이용자 교육부터 사실 시작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에 이게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뭐 한 400명씩 500명씩 막 모아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의실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이 문해력 증진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리포트 작성법 교육이 이제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실 현장으로 들어가서 리포트 작성법을 이제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1시간씩 할애를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이 오프라인 리포트 작성법은 계속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강의실로도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지금 작년까지는 8차시까지 했었고 올해에 이제 40차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단기적이고 파편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축적의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정규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나 이제 또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민간 자격증까지 이제 추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준비한 사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그 AI가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저도 이제 뭐 AI 계속 사용하고 있고 유료 구독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걸 써본 결과 결국 이제 사람의 사고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사회적으로도 막 이게 대체될까, 막 AI로 우리의 직업이 대체될까, 뭐 이런 이제 논란들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이 유지되는 한 결코 대체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통계 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나와져 있는 거죠. 이제 지속 가능한 직업 순위에 이제 사서 직업이 이제 9위에 피어슨 그룹의 통계 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이제 나와져 있는 거죠. 미래 수요가 높을 직업으로 9위로 이제 사서를 예측하는데 이거 됐다고 해서 막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쭉 가는 거야 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왜 이렇게 이제 됐는지가 이제 더 중요한 거겠죠. 결국은 이제 전문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 학습 전략이나 교육 능력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고, 뭐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오랜 기간의 축적 능력을 저희가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료도 지금 다 이제 AI 장소 관리 뭐 이렇게 또 하지만 자료 조직도 되게 저 배울 때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마크도 다 납품받고 있고 또 AI가 뭐 하고 있고 정보 서비스도 AI 영역들이 들어와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이고 그 전문성을 담보로 한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I를 써보면 써볼수록 질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대학 도서관의 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거와 관련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이제 하나 뭐 AI한테 딱 프롬프트 작성시켜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대학생들이 대학 도서관을 통해서 질문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서가 직접 이렇게 그 길을 건너가라고 다리만 놔주는 것이 아니라 사서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안내를 해서 결국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게 하는 학생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궁극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 올라와져 있는데요. 네. 질의응답이 올라와져 있어서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전국에 그 대학 중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 뭐 한 30 몇 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확산에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교육자 사서, 현장 사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자료를 다 다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노하우가 많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대학 도서관 사서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도구를 하나 활용하는 거는 뭐 업체분들한테 이렇게 맡겨도 되지만 전체적인 리터러시 교육은 결국은 우리 대학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리터러시 교육을 해봐서 이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결국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이제 3월에 들어가면 제일 좋죠.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한 5월 달쯤 넘어가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정교화된 교육이어야 된다.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돼야 약간 좀 긴장을 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역시 오프라인 교육 또 강의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반응이 좋았던 게 실습실에서 컴퓨터 실습했던 네, 컴퓨터 실습을 직접 하면서 진행했던 네, 그런 교육이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사이트 하나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네, 요겁니다. 네, 요쪽에, 네, 여기에, 네, 들어가시면 이제 있을 텐데요. 지식 정보에 들어가면 교육 자료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이제 교과 연계 AI 활용, 여기 이제 인기 자료라고 올라왔는데, 네, 4월에 여기 이제 검색해 보시면, 네, 그 업데이트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요즘 또 중점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만족도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단데, 뭐 실제로 학업이 이제 향상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학의 이제 그 학사정보 시스템하고 이게 이제 우리 도서관 쪽하고 이게 연계가 돼야 돼요.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그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하지만 결국은 리터러시 능력이 학업에 이제 좀 성취에 이제 기여했다라는 부분도 이 교육에 만족했습니까가 아니라 이후에 교육 실시 후에 뭐 한 6개월이 지났든지 이런 기간을 두고 측정을 해서 동일한 학생들한테 이것이 내 학업 능력에 네, 뭐 그냥 시스템이 연계되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한 6개월 뒤 정도에 교육을 받았던 동일한 학생한테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학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파트에서 이제 실질적인 성적 향상이 있었는지, 어떤 파트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적 도구 숙련이 아니라 이제 정보의 비판적 평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 되는 게 글쓰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글쓰기. 제가 이제 리포트 작성법 수업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결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도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글쓰기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교육에 이제 중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래서 사실 교육 끝나고 나면 좀 예상치 못하게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걸 좀 도와달라고 막 이런 학생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뭐 자기소개서 막 이게 막 회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그러한 이제 글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당장 글쓰기는 취업과 관련돼 있는 자기소개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취업처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다 어떻게 보면 포괄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핵심은 도구 사용법이 아니고 도구를 활용한 결국 글쓰기로 이어가는 것, 그런 것들에 늘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네, 제가 이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뭐, 단편적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상품권을 준다, 뭐, 교육 이수하면 뭐, 추첨을 통해서 20명에게 뭐, 10명의 상품권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의 측면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은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는 시간이 결국은 필요하다. 계속 조금 힘들더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차시를 늘리려고 시도하고, 또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외부적으로도 알리고 교수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거는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끊임없이 네, 하다 보면 계속 이게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기회가 찾아오고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뭐 또한 그것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혹시 이제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 맨 앞장에 이제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여쭤봐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